나경원이가 조국 가족을 안 부르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에 기자간담회를 연답니다.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당이 말한 거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조국이 청문회 일정이 안 잡혔기 때문에 기자들 간담회를 오후 3시에 국회에서 열겠다.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무제한으로 이렇게 답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의혹을 밝히겠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철회한다고 밝혔는데도 그러냐 하니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참고 참아서 법정 기한을 넘기면서 합의까지 해줬는데 한국당이 물고 늘어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한국당의 양보조차도 깔아뭉개버렸습니다. 그러면 나경원은 공연히 그런 소리를 해서 망신만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이 왜 당국대 의대 교수가 조국 딸을 일저자로 해줬는가에 대해 답이 잘 나오지 않았죠. 하도 많은 의혹들이 서로 난무하니까 지금 조국에 대한 의혹이 이제는 진부해진 모양새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잘 파헤쳐야 됩니다. 그러면 당국대 의대 교수는 일저자라는 무리수를 조국 딸한테 해주고 뭘 반대급부로 받았을까요? 돈일까요? 그런 위험한 짓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품앗이론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당국대 의대 장 교수가 조국 딸을 논문 일저자로 해주는 대신에 이 장 교수의 자식 중에 누군가가 또 서울법대의 덕을 보는 서로가 자식들을 봐주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장 교수의 아들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겁니다. 조국 딸이 영어 논문 출판이 승인된 지 2달 뒤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애들은 다 한영 외고에 3학년에 재학 중인데 2009년 5월 비슷한 시기에 서울대 법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그때 공익인권법센터의 참여 교수 한 명이 조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 교수 아들이 조국이 있던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인턴한 게 드러났다. 이 큰 일이죠. 자, 쉽게 뭔 이야기겠어요? 네 아들은 내가 봐줄게. 내 딸은 네가 봐주라. 이거지요. 자, 그래서 조민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12일 날 저 친구 장의 아빠가 있던 당국대 의대 의과연구소에서 인턴을 했고 이 인턴으로 그 다음에 12월에 병리학회에서 인정받은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수시 전형의 자기소개서에 넣어서 고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 교수의 아들은 어떤 덕을 봤을까요? 장 교수 아들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을 미국 듀크대 입학 서류에 포함시켜서 2010년 9월에 듀크 대학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조민이 한영외고 유학반 반장이고 이 장은 유학반의 소속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 교수의 아들이 왜 조국의 서울대 인권법센터에 있었느냐 물으려 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교수들은 고교생 인턴 참여 사실을 모른다고 하고 보통 법대생들이 하는 자리고 센터 차원의 선발 공고도 없었고 조국이 이 애들이 참여했던 해당 국제학술대회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국의 딸 조민은 서울대와 공주대 인턴 기간이 겹쳐서 26개월 인턴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조민은 고교 3년 동안 공주대학에서 26개월을
인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 조민이 어떻게 공주에 있는 대학에 26개월간 인턴을 했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국이 교수 시절에 장 교수 아들만 서울법대에 인턴한 게 아니라 조국의 딸도 인턴을 했습니다. 시킬 거 다 시킨 거죠. 그래서 2009년에 서울대 법대 인턴했다 돼 있고 또 2009년에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인턴 15개월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에 공주대 인턴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 서울법대 인턴과 관련해서 지가 교수로 있는데 딸을 인턴한 것처럼 셀프 인턴을 시켜줬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공개하니까 이게 어떻게 입수되었냐고 지금 민주당은 그 입수 경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가 강원도 강릉에 보유한 땅도 결국은 살림을 관리 경영을 해야 되는데 서울 부산에서 전입을 반복하던 정경심이 강원도의 땅을 5,000평방미터를 사놓고 어떻게 이걸 관리했겠느냐. 스키장 생긴다고 생각하고 투기한 거 아니냐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가족이 투자를 했던 펀드의 운영사인 코링크가 서울 지하철에 와이파이 입찰 참여를 했는데 공공사업자 선정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고 입찰 참여한 사람들한테 발표 이틀 전에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정권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의무 설치 확대 정책이 추진되면서 서울 지하철에 이제 이게 사업이 있었는데요. 조국이 이제 7월 달에 투자하고 난 이후에 9월 달에 A 콘소시움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어요. 자, 그래서 그게 되고 난 직후에 코링코와 A 콘소시움이 투자 의향서를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링코는 회사 설립을 준비할 때부터 서울시 와이파이에 투자하겠다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낙찰 결과를 알려주고 미리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고 빽이 이렇다 이러면서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겁니다. 16년 6월 달에 사업자를 처음 모집했지만은 사업자가 쉽게 이렇게 가려지지 않았고 문정권 들어서 2017년 8월 달에 재공고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우선 협상자로 이렇게 선정된 것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A 콘소시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링코가 입찰이 끝나고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걸어와서 서울시 결과가 나왔다. 당신들이 됐다고 이래 말을 하더래요. 어떻게 알았냐니까 서울시에서 들었다. 그런 인맥도 있냐니까 서울시하고 잘 안다. 그것이 이제 녹취 파일에 지금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링코가 서울시에도 상당한 빽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이 사람들이 따낸 데 대해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걸 미리 자신들의 빽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왜 그럼 자기들이 직접 안 하고 자기들이 직접 하려면 이런 부분에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회사가 코링코가 관리하던 회사 안에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조국이 이 코링코에 투자할 때는 여기 코링코와 관련되는 모든 사업을 크게 주무리려고 생각했던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조국의 이 오촌 조카라는 조동범이가 총괄 대표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중국하고 6천억을 투자 받아서 지금 이 사업에 1,5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투자하겠다고 해서 이 컨소시움이 결성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언론을 보면 여당의 중진 의원 전 보좌관이 이 서울시로부터 땄던 와이파이 컨소시움의 4대 주주로 들어있고 컨소시움 안에 주력회사 A사 명단에 보면 이 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현직 여당 중진 의원의 사급 보좌관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따내는데 서씨가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A 콘소시움이라는 게 기술도 자금도 부족한데 어떻게 서울시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땄는지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A사의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인 서모도 여당의 전직 국회의원이 제야에 있을 때부터 지연을 토대로 친분을 쌓은 사람이고 5대 주주도 역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전직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 콘소시움의 핵심 회사 중에 하나가 아예 지금 여당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국의 포링크 P가 투자한 회사도 A 콘소시움 주요 주주에 지금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자, 조국 딸이 엄마를 통해서 키스트,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인턴도 3주간 했다는데요. 자, 그래서 3주 인턴 했다는데 제출 서류도 미흡하다는 겁니다. 온갖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내고 3주 인턴했다 하는데, 키스트 측은 5일만 출석하면 된다 했지만은 실제 출석한 날은 이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딸은 그야말로 짧은 시간에 여기저기 홍길동처럼 인턴하러 다니고 했는데요. 캠프 다니고 무슨 경시대 다니고 논문 쓰고 그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조국 조카가요, 코링코 회사 소속 벤츠를 타고 다녔고 사람들이 다 사장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밝혔느냐? 조국이 운영하던 코링코의 전 최대 주주가 이 사실을 공개하고 실제 조동범이 밑그림 설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조국 가족과 결국은 여권 인사들이 투자한 모양새가 되었다. 그래서 조국이 왜 풀베팅을 이 코링코의 블루펀드에 했을까 하는 부분은 결국은 치밀하게 짜여진 나름대로의 각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자가 되고 난 이후에 웰스 CNT가 A 콘소시움에 25억을 투자하기로도 했대요. 이 웰스 CNT가 뭡니까? 조국 가족이 투자한 전기 회사 아니에요? 가로등. 그 회사가 작년 6월 달에 이 와이파이 사업을 하려 했던 컨소시움에 25억을 투자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조국 가족이 13억 8천만 원을 코링코를 통해 블루펀드로 웰스 CNT에 투자하고, 자, 그래서 웰스 CNT는 조국 펀드의 회사가 되었고, 이 웰스 CNT가 2018년 6월에 A 콘소시움에다가 지금 이 지하철 와이파이에다가 25억을 투자했고, 코링코와 A 콘소시움은 투자 자문 계약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A 콘소시움에는 지금 여당의 보좌관을 한 여권 인사들이 우글우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그 코링코 전 최대 주주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을 딸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따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 사업에다가 조국에 또 이 지금 인수한 가로등 회사가 나머지 갖고 있던 돈으로 투자를 하고, 그래 그걸 가지고 판을 키워서 그야말로 이 와이파이 사업 1,500억짜리면 좀 규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웰스 CNT를 상장시키는 부분, 그러니까 WFM하고 우회 상장, 그 인수 합병을 해서 우회 상장하는 거, 또 아니면 서울시 이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걸 딴 컨소시움에다가 또 지배를 해서 이것까지도 또 상장에 같이, 우회 상장에 같이 올리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그림을 짜놓고 차곡차곡 진행을 시키다가 조국이 아마 이제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서울시의 와이파이 사업도 무산되는 쪽으로, 그래서 그 사업이 2019년 올해 계약이 해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 올해 이제 청문회를 통해 법무장관으로 가야 되겠다 하니 이런 사업을 너무 많이 진행시켜 놓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물러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